자, 한진우 원장님의 시간, 건강 플러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요, 직장인들의 말 못할 고통이죠. 이 변비와 치질에 대한 정보를 주신다고요? 네. 네, 직장인이 샐러리맨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만한 이렇게 흔한 질환인데요. 네. 다들 보면 자기가 변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변비의 정의가 조금 다릅니다. 예. 2, 3일에 한 번 배변을 하더라도 배변 시 불편감이 없고 또 변이 너무 굳지도 않고 배변 후에 상쾌하다면 이건 변비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배변 간격이 멀면서 처음에 배변을 개시할 때 과도하게 힘을 줘야 한다든지 변이 너무 딱딱하다든지 변을 보고 난 후에도 뒤가 무거운 후중감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걸 변비라고 정의할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심한 변비가 주요 원인이 돼서 치질이라는 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변비와 치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치질의 주요 원인이 변비라는 사실. 근데 이 치질에 대해서 학문 쪽 질환으로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지 자세한 증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치질의 정의는 먼저 직장의 하부 그리고 항문 주변에 일어나는 치핵 관련을 주로 이제 치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비라든지 그다음에 혈액순환 부전, 복압이 올라간다든지 자극적인 음식, 그다음에 유전, 그다음에 잦은 관장 이런 것들이 치질의 원인이 됩니다. 네. 주로 이제 항문의 혈관이 부풀어서 덩어리지는 걸 치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포함해서 탈항, 항문이 밖으로 삐져나온다든지 항문선의 염증으로 인해서 고름이 생기고 이런 치루까지 포괄적으로 치질이라고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은 식습관이나 많은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치질이라고 걸렸을 경우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나요? 네. 치질 같은 경우는 우선 항문 주변이 가렵다든지 이러면 치질을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통증이 있고 일단 손으로 만졌을 때 튀어나온 것이 만져지면 이제 치핵, 즉 치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태죠. 예, 그리고 대변을 볼 때 통증이 있고 화장실 가기가 겁난다든지 항문이 찢어져서 출혈이 생기고 통증이 심하다면 치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출혈이 있는 경우는 경과를 조금 관찰하다가 의료기관에 찾아가서 치료받는 것이 좋고요. 네. 그렇군요. 변비가 이제 주요 원인인데 변비인지 아닌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진단법이 있나요? 보통 배변 습관이 하루에서 3일까지는 정상 범주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변비라고 정의하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이하로 그 배변 기간이 너무 길다든지 그다음에 배변이 힘들고 변을 본 다음에도 뭔가 해결되지 않은 듯한 그런 무거운 느낌이 들면 그때 변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예. 그 변비 전문 MC 서희 씨한테 자가진단법을 미리 알려줬거든요. 한번 들어보죠. 제가 정말 많은 전문 MC 타이틀을 받아봤는데 이거 정말 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만성변비 자가진단법 여러분께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먼저 일주일에 2회 이하의 대변 횟수. 자, 두 번째는요. 대변의 양이 매우 적은 경우. 세 번째, 변을 볼 때 매우 힘이 든 경우가 25% 이상이다. 자, 네 번째가 딱딱하고 굳은 변이 나오는 경우가 25% 이상이다. 다섯 번째는 변을 보아도 또 보고 싶은 기분이 든다가 25% 이상이다. 자, 이 5가지 항목 중에서 2가지 이상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 만성 변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네. 자, 어느 정도나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태진 씨. 네, 저는 오늘 처음으로 굉장히 웃을 수 있네요. 하나도 걸리지 않고 저는 진짜 황금색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그래요. 그러면은 장혁수 주임님 뭐 몇 개나 해당되세요? 저는 하나인데 참 기분이 좀 안 좋은 항목이네요. 이렇게 네. 5번 변을 보아도 또 보고 싶어요. 자세히 말하지 마시고요. 네, 한 개 정도 해당이 되신다. 서주호 변호사님 여쭤봐도 될까?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시라. 네. 예, 비밀로 하셔도 돼요. 예, 점잖지는 않고요. 저도 그 장혁수 주임님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5번 변을 봐도 또 보고 싶은 기분 이게 하나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렇군요. 네. 아무튼 원장님, 이 변비의 원인과 또 부작용 우리가 또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네. 변비의 가장 큰 원인은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기능성 만성 변비가 가장 많고요. 네. 물리적인 원인 그러니까 대장암 같이 직장이나 대장에 직경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변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변비 때문에 항문이 찢어지는 열상이 와서 치질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는 반드시 빨리 치료를 받는 편이 좋고요. 네. 자, 그렇다면 더 큰
전염병을 불러올 수 있는 이 변비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변비는 다행히도 한의학에서 치료가 잘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원인별로 장이 무력할 때 무력함을 개선해주고 기와 혈이 부족한 경우 보충해주고 기가 뭉쳤다면 풀어주고 어혈을 치료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물과 침치료를 통해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장 많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나요? 그 절대 그렇지 않은 게요. 그 이완성 변비라는 것은 대장의 움직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오는 네. 겁니다. 무력하다는 거죠. 신체가 노화돼서 오기도 하지만 잦은 이런 변비약이라든지 관장을 통해서 대장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아도 변이 나가기 때문에 점점 더 무력해지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그 변비약이나 관장은 중단하고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하고 또 전문가랑 상담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변비가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예방법이나 생활습관 바꿔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거르면 안 되고요. 변비에 좋다는 음식 다시마라든지 청국장 등이 추천되고 또 장 운동을 활성화한다는 토마토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수분 섭취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일정 시간에 배변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또 바뀐 환경에서 배변할 수 있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낯선 환경에서 변회를 참다가 변비가 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여행이라든지 어디 불결한 장소에서 못 보기 때문에 자꾸 참는 경우가 있는데 그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위장관이 무력한 경우 등산, 걷기, 근력 운동 등을 해가지고 이 간접 마사지를 해주면 변이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등산하다가 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웃음이 나오냐면은 네. 낯선 환경에서 변을 볼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나 강아지도 싶어서. 아니고요. 그래요? 더워도 참고 잠깐 변을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요. 아무튼 변비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이신 것 같은데 이런 예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좀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변비 이후에 이제 치질이 걸린 분들이라면 또 치료 방법과 또 예방법도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치질은 마사지나 생활습관 개선 등으로 좋아질 수가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서양의학에서는 이제 외과적 수술을 하고요. 네. 한의학에서도 한방 외과술이 있어요. 결찰법이라고 묶는다든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치질을 예방하려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원인이 변비이기 때문에 앞에서 변비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습관 수칙들을 준수해 주는 게 그게 가장 좋고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치질은 가만히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는 경우 계속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치질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움직이려고 노력을 해서 혈액순환을 해주셔야 되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음주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임신 출산 시에 이 치질이 걸리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이 예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치질에 좋은 운동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운동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케겔 운동이라고 우리 모두 알고 있죠. 항문 조이기 운동인데요. 네. 항문을 서서히 조이고 한 10초간 머물러야 됩니다. 이 머무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서서히 그렇지만 다 풀어주고. 해보시죠, 한번. 네. 2, 3초 정도 멈췄다가 다시 한번 해주는 이 3세트 정도를 하루에 수시로 해주는 게 좋은데요. 이 운동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방송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표정 관리만 잘 된다면 지금 하고 항상 있어요. 꾸준히 하고 있어요. 표정 변화 없이 잘하시네요. 얼굴에 네. 힘을 주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자 오늘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정말 많이 어려워하는 이 변비와 치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전해주실까요? 치질은 창피한 질환이 아니에요, 태진 씨. 누구에게나 생길 수도 있고 불결해서 생기는 게 아니니까 당당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조언 구하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변비는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니까 식습관, 배변 습관, 운동 등의 습관을 개선해서 예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알찬 정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강 플러스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어제보다 오늘 더 재밌어질 잔매거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